여야의 치열한 또 때이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작전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신 윤희용 여론 전문 분석가 나오셨고요. 네, 이웅혁 교수, 이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뭐 연일 반기문 총장 얘기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라서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도 드는 면이 있는데요. 권노갑 상임고문이 수면 아래에 있던 반기문 총장 얘기를 수면 바깥으로 꺼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원래 여권에서 먼저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저 조사를 보면은 여권 성향층,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절반 정도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층.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반기문 총장에 관심 갖는 것이 야당 성향층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반기문 총장은 우리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군요. 여권 내 유력 주자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내에서는 어쨌든 가장 뭐 힘이 셀 것 같은 이제 후보이냐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에서 배타적이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노갑 상임고문이 우리도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김빼기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여당만 이것을 독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튀고자 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가장 크거든요. 본인이 중요한 이슈를 선점하고 대중에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주목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크기 때문에 권노갑 상임고문이 측근들과 뭐 얘기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만은 본인의 그런 목적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중포석인데 그렇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뭐 그 정부 여당에 책임지는 자리도 있지 않기 때문에 대선 주자 얘기가 빨리 나와도 크게 잃을 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분이 싶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치적 인연으로 보자고 하면은 현재 이제 야권하고 사실 긴밀하게 연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J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되는데 상당히 이제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야권의 어떤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왜 새누리당에 가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얘기가 되는 것이냐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도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반기문 총장을 누구 마음대로 여당 후보로 인식을 하느냐, 규정 짓느냐,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위기를 띄운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박지원 의원이 되게 무척 의미 있는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반기문 총장과 함께 반노신당, 즉 친노 세력에 반하는 세력과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운을 띄웠네요. 그 결국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반기문 쟁탈전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의 함의점은 결국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대권 후보에 관한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진 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그 뉴 DJP 연합으로 뭐 이렇게 한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97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권 김종필 총재를 함께 껴안음으로써 결국 승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히려 반기문 그 총장이 호남과 같이 연합을 함으로써 사실은 예를 들면 대권 후보에 더 한층 다가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그 경쟁을 통한 소위 말해서 에도 유리한 의미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그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DJ 대통령 이후에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 후계자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반기문 그 인물이 그 적절하다. 그래서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구행위가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스토킹이 아니냐 한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추근거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서는 귀찮고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스토킹에 관한 규제 법안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반기문 그 총장은 지금 세계 정치라든가 여기에 지금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하지 않는 스토커들이 그죠? 어제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나타나더니 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의 또 스토커가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적정해야 되느냐 상당히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플러스 어떤 그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갖고 나는 그 반기문 총장의 이제 측근이다. 그런데 이것이 반기문의 의사가 전달된 것인지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그 자생적 측근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한 거죠.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게 뭐 정치 행위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뭐 권력 뭐 투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막강한 아직 후보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막강한 후보의 역할을 내가 또는 우리 정당이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저도 이 방송 한 2년을 내서서 이 교수님 잘 되시면 이 교수님의 측근이라고 자처를 해도 될까요? 예, 우리는 뭐 측근적인 뭐 여러 정서가 좀 공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환영합니다. 그 앞서 제가 이제 권노갑 상임 고문이 자신의 회고록하면서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가 올라갔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지난달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그날 친박 포럼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얘기를 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박 포럼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인데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한다는 거는 자충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현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앵커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향후 지금 국회도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시점에서 임기도 2년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그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 그 차기 주자를 뭐 반기문 총장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런 그 여권의 시도에 대해서 여권이 향후 그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 경계하는 그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사실 좀 미묘한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키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또 권력이 당내 권력이 흡수가 되면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어쨌든 이 대립 관계로 형성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좀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기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여권 핵심 내에서는 가장 큰 목적 함수가 어떻게 하면 여당의 원심력을 차단하느냐 또는 여당 내 다른 주자로의 권력에 이동하는 것을 막느냐, 지연시키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띄우게 되면 김무성 대표에게 쏠리고 있는 관심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반기문 총장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뛰고 있는 거죠. 즉 멀티플레이의 지금 기능을 하고 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 민생, 경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개헌 논의가 불거진 그 장본인 자체가 결국은 이제 김무성 의원의 중국에 가서 발언 때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그것에 적절한 인물이 결국 이제 반기문 그 총장으로 제2인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그 일설에 의하면 유엔의 그 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러 가졌을 때 그 반기문 총장과 이제 그 저녁을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는 설도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또 그 반기문 총장이 그 항상 북한에 대한 인권에 관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어떤 둘의 어떤 통일 선언과 반기문의 역할에도 뭔가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뭐 김무성 그 대표에 대한 뭐 견제용으로도 상당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다목적으로 지금 반기문 총장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되는 것. 실제 어쨌든 나중에 가면 파괴력은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사실 불확실성이 크긴 한데요.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어떤 대통령제로 가는 것 외에 지금 의회 내에서 일부 인물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 생소합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을 거론하면서 외치를 담당할 인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여론 확산전에 일정 부분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그런 것과 맞물려서도 반기문 총장이 상당 부분 이제 거론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의 인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개헌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반기문 총장의 인기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랑 이원 집정부제 사실은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원 집정부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더 이제 호응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이 대통령을 그대로 이제 놓고 이제 외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니까 방위문 총장과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분권형 대통령 개헌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은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뭐 친노 세력 견제용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 카드를 대선이 3년 넘게 남았는데 꺼내서 써버리면 히든 카드가 돼야 될 게 너무 빨리 써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소위 말해서 약발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금 사실 뭐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소위 말해서 힘을 빼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지금 일정한 공식적인 또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이 거품 자체가 빠질 공산도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연히 반기문 총장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새 정치에 대한 계속된 희구, 갈구의 한 신드롬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그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명명되어진 것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그 반기문 어떤 하나의 그 현상, 신드롬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도 사실은 내가 막상 이 한국 특유의 어떤 정치 그 토양, 예를 들면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나머지 이제 그 50%는 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반기문 총장 자체도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시기를 보고 있을 뿐이고 결국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세력의 뭐 확산과 뭐 이미지의 그 공고화, 결국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와 같은 지금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반기문 총장 얘기가 마른 장작 타듯이 확 불타오르면서 도대체 국회가 민생 챙기지 않고 대권 얘기를 벌써부터 하면 어떠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여야 지도부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의 말입니다. 경선을 통해 후보가 돼야 값어치가 더 있다.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행복에 직결된 내년 예산안 처리 등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은 대선 주자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예산안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연금법 뭐 다양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선 얘기하면은 너무 힘 빼고 민생 등한시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뭐 보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지금 이러한 지금 논쟁을 하시기보다는 현안들을 좀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본인들의 정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지금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응원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러한 지금 대권 지금 아직까지 임기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지금 임기 말년에 오는 건데 지금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지금 대권 주자의 언급이 있다는 거는 레임덕 현상을 지금 가속화시키는 현상인 거죠.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의도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포석 말고 자신들에게 집중된 얘기를 이참에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까요? 뭐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뒤돌아보면은 의회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권 주자들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치에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요. 반기문 총장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들을 계속 거론하게 되면 지금까지 몰렸던 정치권에 집중되었던 이런 불신, 비판 이런 것들이
미래 얘기로 돌아가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뭐 의도적이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죠,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진심으로 관심이 없으신지 앞으로 대선에 출마를 할 건지는 더 한 2년 정도는 더 있다가 논의를 해봐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기문 총장 얘기 때문에 모든 현안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적인 관심 또 여야 의원들의 역할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이 정도에서 정치권에서는 그 국제 무대에 국제사회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얘기를 그분의 그 직위를 좀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